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문자와 암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봤죠. 잘 만들어진 두문자 하나가 10번 보는 것보다 낫다.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는데 기억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춤법에서 틈틈 이가 맞느냐 틈틈 희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틈틈 이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끝에 이가 오기 때문에 이를 이빨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틈틈 이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두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즐기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문자로 외운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 아두스를 만들면서 우리 뇌를 좀 자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는 좀 성적인 내용도 있고 욕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유치해서 손이 오글거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약간 유치한 게 기억에는 더 잘 되거든요. 그런 아두스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표시로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아두스 경찰학 개론이라는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자료를 올리고 또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기원전 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그리스에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왕의 초대로 연회장을 갔는데 그게 그 돌로 만들어진 연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잠깐 밖에 나온 사이에 그 연회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 그 시인들은 대서사시라고 해서 그 시가 거의 뭐 소설 수준이거든요. 3시간, 4시간 동안 시를 길게 외워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기억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기억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기억법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다는 것, 이게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사실 활용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 기억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두스 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정통 기억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넘어가는 노래가 있죠. 이 동요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건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키워드, 뭐 원숭이, 사과, 바나나, 이 키워드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들이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 그렇죠. 이 연결 고리들이 보면은 약간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논리적입니다. 맛있는 게 뭐 사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긴 것은 바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긴 것은 뭐 연필, 사다리, 젓가락, 뭐 이렇게 긴 것도 많습니다. 과일도 맛있는 것, 뭐 포도, 복숭아, 수박, 뭐 이런 것도 많죠. 암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맛있는 것은 사과, 긴 것은 바나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방금처럼 상당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암기를 하는 그 방법을 만드는 다음에는 무조건 하고 맛있는 것은 사과, 그리고 긴 것은 바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약간의 반복을 통해서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고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도 썼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번 강의에서도 특별하게 뭐 변화되거나 바뀐 게 없다면 그대로 씁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루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볍게 듣거나 혹은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착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더라도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의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이 안 나죠.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친구랑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이걸 기억을 한다면은 이제 앞뒤로 연결해서 쭉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아두스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이러한 뼈대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주소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이론들을 쭉 연결해서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기법은 뼈대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것과 암기력이라는 것은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시모니데스처럼 원래 좀 기억력이 좋거나 집중력이 좋아서 일부러 애를 써서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듯이. 그런데 암기력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적인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방금 동요에서 본 것처럼 뭐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이 암기력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암기력을 높이는 것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테크닉을 잘 익혀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암기법을 찾는 것은 낯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적고 있습니다. 저는 암기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기해야 될 대상을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외우면은 잘 외워지겠다, 오래 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 퍼즐 게임 할 때 그 낱말을 찾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는데 가을에 농촌 마을에서 두 농부가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도 안 펴고 열심히 벼만 뱄죠. 또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일했던 사람보다 중간중간에 노래 불러가면서 쉬었던 사람이 훨씬 더 벼를 많이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물었죠. 자네는 쉬어가면서 일을 하더만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많이 수확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쉬면서 낫을 갈아서 잘 되는 낫으로 벼를 뱄으니까 훨씬 수확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두문자를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암기법을 찾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무조건 하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외운다는 것보다도 잠깐 쉬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밥을 먹거나 길을 걷거나 그럴 때 잘 안 외워졌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쉬면서 그때 낯을 가는 것이 암기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서 한 600개 정도의 두문자를 이미 만들어줬죠. 600개의 잘 되는 낯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쓰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스 숫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독특한 숫자를 외우는 방법이죠. 그 경찰 간부 시험의 채용 시험에서 매년 30% 정도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숫자 문제죠. 숫자는 참 외우기 힘든 게 그 안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24는 우리가 24, 뭐 79는 친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인데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에베레스트는 8,848m죠. 88 네팔로 생각하면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네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베레스트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몇 개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에베레스트가 각 나라의 국경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접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은 회의를 했는데 8,848m가 아니고 이게 8,850m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높은 산이 뭐 눈이 좀 많이 오면은 8,850m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8850으로 하면은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네팔에서 그걸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네팔인데 88 네팔로 해야 된다. 아재 개그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의미가 있는 한글로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두스 숫자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변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 1은 히읗이고 2는 디귿입니다. 이렇게 3에는 시옷을 부여하고 4에는 니은을 부여한 것이죠. 한, 둘, 셋, 넷 이렇게 초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은 7이니까 치읓, 8, 9 그래서 치읓, 피읓, 기역이 들어가고 또 이 단어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지읒, 티귿, 키역을 넣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철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다만 이제 5하고 6은 5, 6 하면은 초성이 2형이잖아요. 2형이 나오는 것은 1, 2 여기도 2형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미음과 비읍을 부여를 했습니다. 미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5번째 오는 자음이거든요. 그리고 비읍은 6번째 오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만 조금 특이하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둘, 셋, 넷 미음하고 비읍인데 미비 7, 8, 9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둘, 셋, 넷 미비 7, 8, 9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철자가 리얼하고 이형이 있습니다. 리얼하고 이형이 나오면 초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은 아 같은 경우는 이형이 왔죠. 그러면은 여기는 숫자 값이 없기 때문에 이형은 이제 모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음이 아는 1입니다. 야는 2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야 어여 오 요인데 6 할 때 유가 나오죠. 그래서 8에 있었던 유를 이쪽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유, 우, 요, 이게 됩니다. 이형이나 리을이 초성이 왔을 때는 이 값으로 이 숫자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아야, 어여, 오, 육, 우표라고 했는데 우표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피읍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는 8이다 하는 것을 쉽게 또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야, 어여, 오, 육, 우표, 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1 같은 경우에 0이 처음에 왔기 때문에 모음이 이면 0이죠. 그러면 1이라는 단어는 원래 숫자법대로 하면 0이 됩니다. 근데 1을 두고 0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1은 발음 그대로 1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2, 리는 2가 되고 4 같은 경우도 시옷이 오면은 3이 돼야 되는데 4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5 할 때 다, 6 할 때 엿은 5와 6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0은 그대로 영, 공, 빵, 떡 이런 말들은 다 0으로 하고 또 10은 열장, 시류 우리가 10 할 때 시가 나오죠. 시류라는 것은 받침만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 신, 쉿, 실 이런 식으로 받침이 달라지더라도 시라는 말만 들어가면 10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장이란 말은 우리가 핫두실 때 10을 의미하죠. 장땡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변환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그 숫자법을 활용한 것은 이 자음만 가지고 한 90%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음이 오고 비읍이 6이라는 것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좀 내려가 보면요. 그리고 여기서 쌍자음은 단자음하고 같습니다. 싸는 사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벌씩, 3벌씩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초성만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죠. 한 글자에 뒤에 모음이라든가 받침은 생각하지 않고 초성만 가지고 숫자 하나를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1벌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음까지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요것은 이제 2벌씩이 됩니다. 받침은 무시하고. 근데 받침까지 다 넣으면은 이제 3벌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학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1벌씩은 히읗이 나오기 때문에 히읗은 1이죠. 근데 2벌씩이 되면은 이제 모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도 1이기 때문에 11이 되는 것이죠. 3벌씩이 되면 이제 기역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기역은 9입니다. 그래서 119가 됩니다. 이렇게
2벌씩이나 3벌씩은 큰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벌씩이나 3벌씩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한글 발음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스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벌씩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2벌씩은 딱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게 우리 경비에 가면은 확승계 등의 이제 소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뀌었죠. 그 보면은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가 있는데 최고 소음도는 등가 소음도에다가 플러스 20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 등가 소음도만 잘 외우면 됩니다. 먼저 대상 지역을 보면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두 문자만 따서 주학종입니다.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이죠. 도그가 됩니다. 주학종 도그. 주학종 도그는 개입니다. 자, 숫자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6은 비읍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죠. 쌍자음이나 단자음이나 같기 때문에 저는 쌍비읍 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죠. 5는 오가 됩니다. 오, 다섯 번째가 오니까요. 아야, 어여, 오가 되죠. 그래서 뽀라는 글자는 이불식으로 하면은 6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은 이제 쌍비읍에다가 아야, 어여, 오륙, 우표, 이죠. 이가 되니까 B가 됩니다. 60은 B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55는 미음이 오니까 모 혹은 목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한글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뽀삐목, 뽀삐초보가 되는 것이죠.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보통 뭐 뽀삐라고 이름을 잘 짓죠. 우리 그 두루마리 휴지에도 보면은 뽀삐가 있죠. 그 뽀삐목에 개주를 처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뽀삐가 이 개줄이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삐목, 뽀삐초보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은 바로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뽀삐입니다. 뽀삐목에 목줄을 처음 채웠습니다. 뽀삐가 줄을 잡고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죠.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경찰학 개론에서 이렇게 애완견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제 유동견이라는 두 문자에 나오는 개입니다. 지금 이 아가씨가 이 개가 워낙 크죠. 커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죠. 이게 그 범죄 원인론에 보면은 그 사회 과정 원인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종류에 보면은 이제 학습이론, 통제이론, 뭐 낙인이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통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암기를 하고 통제이론 중에는 또 사회 유대이론, 동조 전념이론, 견제이론 이렇게 이론이 세 가지가 또 분파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동견 뭐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통제 유동견입니다. 유동견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아지가 두 번 나옵니다. 자,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제 얼굴이 나왔네요. 작년 4월 달에 벚꽃이 필 때 제가 집에서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어릴 때 뛰어다니는 모습이 뭐 사자 같다 그래서 라이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꽤 사진이 잘 나왔죠. 좀 있으면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또 벚꽃도 피겠죠. 벚꽃이 피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둬야겠죠. 자, 모두 열공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